이번에 공유할 이번 달의 승소 사례 중에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우리 의뢰인분이 기여분 60%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오늘 사안에서는 기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여분은 우리 민법에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부양으로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다, 이런 경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속재산, 문제의 재산 등에 대해서 내가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 이런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이번 달 승소 사례의 경우에는 망인이 돌아가시고 공동 상속인으로 자녀 5명이 있는 사안이었어요. 우리 의뢰인분을 포함해서 자녀 5명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우리 의뢰인분이 재산의 형성, 유지라든지 부양 등 면에서 특별히 기여했다고 봐서 저희가 기여분을 주장하게 되는데, 우선 기여분이 결론적으로 60%가 인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경우 전체 상속재산의 60%의 몫을 우선 의뢰인분의 몫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0%인데 이 40%를 상속인 전부, 우리 의뢰인분을 포함한 5명이서 나눠 갖게 돼요. 그러면 그게 각각 8%가 되겠죠. 우리 의뢰인분은 이미 인정된 기여분 60% 플러스 나머지 중에 8%에서 도합 68%가 최종 상속분이 되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8%씩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적 상속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8%인데 우리 의뢰인분은 68%, 결국 8배, 8배를 초과하는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되고 그 비율이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서는 몇 억이라든지 그 이상의 차이를 갖고 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여분은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지병이 있는데 자녀로서 부모와 동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면서 특별히 간호를 하고 그게 기간이 상당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부양으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꽤 생기게 되고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실제 사안에서는 판례 등을 볼 때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내 생각엔 특별히 기여한 것 같은데, 특별히 부양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좀 까다롭게 본다, 이렇게 체감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인정 자체가 되냐 안 되냐부터 까다롭고, 인정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례에서 10% 내지 30%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0%를 초과해서 나오는 사례, 극단적으로 100%가 나온다는 예외적인 사례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사안은 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어떤 일방과 타방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에 어느 일방이 재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나 타방의 명의로 예를 들어 신혼집 아파트를 구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타방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상속인은 지금 재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온 배우자 일방뿐만 아니라 이 타방에 부모님도 상속인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그 부모님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한다고 할 때 당초에 재산을 갖고 온 일방은 부당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재산 자체에 내 자금이 상당히 투입되어 있고 결혼 기간도 크게 유지된 것이 아닌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기여분이 좀 더 많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께서 이들이 결혼한다고 이 타방에게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입하셔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이 자녀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1.5라는 상속분을 가져간다는 것이 부당하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또 기여분이 부모님에게 더 많이 인정된다거나, 이런 사안별로 볼 때 이거는 그럴만해 라고 생각이 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산에 대한 기여라든지 부양이라든지 이게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율이라는 게 내가 단순히 이제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구나, 사안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당초 상속재산을 구입할 때의 자금 투입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부양하고 이런 것을 관리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고 판례상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다더라, 법리적인 분석과 우리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분석을 할 때 무엇을 강조해야 하며 특히 어떤 자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회하고 증거를 현출해야 되는지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몇 퍼센트 인정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참고하셔서 만일 상속 분쟁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